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다들 기다려주셨던 미국 패션하울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한 달 동안 가면서 빈티지 숍도 많이 둘러보고 좀 진해처럼 신발도 많이 구매하고 미국 하면 대표적인 스트릿 브랜드인 슈프림에서도 몇 개 구입을 해왔는데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미국 하울이기도 해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아이폰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이폰 XS로 포틀랜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256기가인데 카드값으로 132만원 정도 청구를 했어요. 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때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만 6만 얼마가 나와서 총 138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폰 7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액정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액정을 갈까 아니면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구입을 할까 하다가 기다렸다가 이번에 포틀랜드에서 구입을 했어요. 포틀랜드는 관세가 내지 않기 때문에 132만원을 냈고, 일단 저는 이렇게 홈 버튼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정도 사용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카메라가 정말 잘 나와서 아이폰 요 새로운 XS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요즘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배터리가 진짜 길어서 보조 배터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가장 커요. 그래서 뭐 관세까지 더해서 14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긴 했지만 한국보다 한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가장 좋은 점은 카메라 소리가 얼마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매너 모드를 했을 경우에는 무음으로 찍혀서 그 점이 정말 편해요. 유독 우리나라 카메라 소리가 크다고 느끼는데 들려보세요. 굉장히 작죠?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출시 전보다 한 열흘 정도 일찍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시애틀에서 구입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시애틀에서 짜자잔! 요즘 가장 핫한 파타고니아 후리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후리스고요. 굉장히 따뜻해서 겨울에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땀이 난다는 그런 후리스예요. 저는 사실 제대로 안 입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내부는 뭔가 스펀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굉장히 보온을 막 일으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거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한 게 아니라 그냥 파타고니아가 유명했는데 뭔가 인터넷으로 구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만 있었고, 사실 이거는 저 말고 남자친구가 구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두 번째로 파타고니아 매장에 갔을 때 혹시 이 털 후리스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역시 없구나 했는데 우연히 남자 그쪽에 두 개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스몰이었고 하나는 미디움이었어요. 그래서 171에 66 사이즈를 입는 저한테는 미디움이 딱 맞았고, 미디움이 좀 커요. 그리고 이게 팔이 굉장히 길어서 남잔데 180 정도 되시는 분들도 미디움이 이 길이가 살짝 짧지만 팔은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디움을 구입을 했고 이제 제 친구가 스몰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걸 다 구입을 했는데 제가 입는 와중에서도 다른 한국 분들이 구입을 하려고 제가 벗고 있는 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구입을 했었고 저랑 제 친구는 구입을 했고 이제 남자친구가 이거 라지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로스앤젤레스까지 파타고니아 매장에 다 갔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냐고.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가시면 파타고니아 매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 번쯤 놀러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부분에 포켓이 있고 이게 작년부터 유행이긴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동대문에 카피도 많이 돌아다니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포켓 달린 양털 후리스가 판매가 되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눈앞에 재고가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양털 자켓이 너무 많은데 종종 입으려고 해요. 이거는 시애틀에 있는 빈티지 가게에서 구입을 한 줄무늬 반짝이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혹시나 나중에 정말 막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한다거나 그럴 때 입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걸 입으면 171인 저한테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유니크하다 생각해서 사긴 했는데 뭔가 시애틀에 딱 처음 가서 빈티지 가게를 처음 가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까지 쭉 내려오면서 본 빈티지 가게 중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어요. 이거는 세금까지 해서 한 1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되게 특별해요. 키 크신 분들은 미국 빈티지 가게 가시면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왜냐면 롱드레스가 저희한테도 끌리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가 드레스의 천국, 롱드레스의 천국 특이해서 구입을 하긴 했는데 평소에 입으려면 밑단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선집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나 시애틀 들리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다른 곳 들리면 빈티지 가게 딱 처음 봤을 때 예쁘다 하는데 가격이 비싸면 안 사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포틀랜드에 내려와서 카라트를 구입을 했어요. 미국에서 꼭 구입해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마이클 코어스나 코치 그런 것들이에요.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브랜드가 크게 많진 않아요. 마이클 코어스 가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면 구입을 하고요. 토리버치도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가방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토리버치나 마이클 코어스, 코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들을 모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틀랜드에 가면 관세가 붙지 않아서 다들 우드번 아울렛이라고 가는데 우드번 아울렛에 가면 뭐 폴로, 타미 힐피거 이런 것들이 정말 싸게 팔아요. 근데 아울렛이잖아요. 아울렛이어서 솔직히 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울렛에서 따로 구입을 하진 않았고요. 다 돌아다니긴 했지만 카라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카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스트릿 브랜드인데 미국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딱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카라트는 약간 스트릿 브랜드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딱 카라트를 보면 카라트란 이미지가 약간 일반 학생들이 입는 이미지보다는 공업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브랜드로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매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작업용 옷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고 지나가다가 이제 공업용 이제 일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다 카라트를 입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약간 의미가 달라서 그런지 굉장히 저렴해요. 저는 포틀랜드에서 한 차를 타고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라트 매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먼저 요즘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이 후드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 18만 원, 2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제가 구입했을 때 7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진짜 저렴하죠. 이거는 카라트 보아털 후드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사이즈가 조금 달라서 이거는 미국? 남자 거 미디움으로 보시면 돼요. 공장 자체가 다르다고 들어서 사이즈가 우리나라 게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 미디움으로 구입을 했는데 정말 잘 입는 게 너무 따뜻해요. 이 보아털이 너무 따뜻하고 질이 정말 좋아서 한겨울에도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겨울에 입으면 좀 추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너로 입기에는 옷이 너무 큰? 그리고 팔 부분은 그냥 이런 폴리가 덧대어져 있고 보아털이 따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제가 최근에 산 그런 후드 중에 가장 따뜻해요. 요즘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을 때 잘 입는 후드예요. 그리고 멜빵을 구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멜빵 2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한 7, 8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정말 저렴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카라트 멜빵을 한번 입어보고 아 너무 좋다 사야겠다 해서 여자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X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나라는 사이즈가 조금 달라서 이 나라도 많네요. 근데 이 나라랑 우리나라 스몰이랑 느낌이 달라요. 카라트의 대표적인 색이 바로 이 똥색인데 이걸 스몰로 구입했더니 사실 우리나라 옷이랑 약간 핏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핏은 우리나라가 훨씬 예뻤어요. 카라트 똥색 하나 구입해왔고요. 이거는 검은색으로 X 스몰로 구입을 했는데 아직 안 입어봤어요. 근데 스몰을 입어봤을 때 저한테 미디가 살짝 짧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165까지는 스몰을 추천을 하고 X 스몰은 안 입어봤는데 작을 것 같아요. 멜빵 하나 살 가격에 두 개를 사고 가격이 남으니까 진짜 미국에서 카라트를 사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빠나 오빠 선물 사주기에도 좋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웨트셔츠나 아니면 후드? 여성분들도 후드 따뜻한 거 입기 좋고 포틀랜드에 가신다면 카라트 매장에 꼭 들리시길 바래요. 네,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장에서 백화점을 제외하고 카라트 매장에 가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다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라트 하면 바로 이 비니죠. 이 비니는 사실 제가 가서 그냥 모자를 쓰고 싶어서 산 거고 우리나라랑 가격 차이가 안 나서 굳이 미국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좀 웃기죠. 제가 요새 비니를 쓰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노란색이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쓰진 못했습니다. 뭔가 쓰니까 살짝 터보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캡모자도 세일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한 얼마였지? 2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캡모자인데 뒷부분이 끈끈이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약간 빈티지하게 생겼고 세일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짧아서 여기까지 안 닿아요.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자, 이렇게 포틀랜드까지 구입을 했는데요. 포틀랜드는 사실 크게 뭔가 구입할 데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내려옵니다. 샌프란시스코는요, 구입할 게 정말 많고 제가 지금까지 간 미국 도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도시예요. 왜냐면 도시마다 볼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간다면 LA는 다시 안 갈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꼭 가고 싶어요. 그런 동네인데 샌프란시스코에도 빈티지 샵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간 그 미국 도시 중에 빈티지 샵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천하는 거리는 발렌시아 거리고요. 발렌시아 거리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데 그 근처의 샵들에 이쁜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꼭 구경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트로에 빈티지 샵이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미국에는 빈티지 샵 문화가 엄청 대중적인지 어딜 가나 빈티지 제품들이 진짜 많고 빈티지를 많이 구입을 해요.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내가 혹시나 옷 장사를 하고 있으면 원피스 제작할 때 미국으로 오겠다. 미국에 빈티지한 원피스 예쁜 게 정말 많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옷이 정말 많아서 혹시나 의류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거리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먼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유명한 커피숍 옆에 노라는 빈티지 샵이 있어요. 거기서 구입한 세 가지들인데 이거 세 개에 한 9만 원, 8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각각 가격이 까먹었지만 대충 평균 3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 가디건 예쁜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그냥 면바지에 잘 입고 다녔는데 그냥 빳빳한 재질이고요. 딱히 보온이 뛰어난 제품은 아니라서 봄이랑 가을에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주황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뭔가 제가 가져간 옷도 없었고 날이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서 뭔가 사야겠다 싶어서 딱 입어봤는데 핏이 괜찮아서 샀어요. 그냥 뭔가 이 곰들이나 이 나무가 너무 귀여워서 유니크해서 구입을 했어요. 뭔가 미국 빈티지는 꼭 너무 막 어깨가 크고 막 이런 옷보다는 그냥 정말 다양한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 가보셔서 빈티지 샵 구경만 하루 종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체력만 있으면 구입할 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입고 다녔는데요. 잘못 보여드렸네요. 여기서 산 원피스는 이거였어요. 이거 2만 원도 안 되고 구입을 했거든요. 뭔가 이런 레이스 자체도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팔 것 같은 디자인이고 길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길이가 발목까지 닿는 길이고 중간에 디테일이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벌룬 퍼프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슴 둘레가 굉장히 작게 나와서 그런지 제 가슴에 닿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 제 친구가 입고 다녔고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런 예쁜 원피스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디즈니랜드에 가면 입고 가야지 싶어서 이건 좀 비싸게 샀어요. 디즈니라 적혀있고 디즈니 스토어에서 판매했다고 적혀있네요. 4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청 원피스예요. 일단 이거는 가슴 둘레가 작지 않아서 좋았고 길이도 꽤 한 종아리 중간 이상 와서 좋은 원피스였어요. 가끔 이런 동심의 원피스를 입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셔츠나 그냥 무난한 민무늬 옷이랑 같이 입으려고 샀는데 사실 평소에 입고 다니기에는 너무 유아틱한 것 같고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구입을 했는데 디즈니랜드를 따로 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원피스 갖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산 원피스 중에 제일 고가예요. 진짜 재미난 옷들 많죠? 그리고 이거는 카스트로 거리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미국 갤레디에서 입은 건데 꽃무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빈티지하죠. 이것도 제 발등에 닿고요. 여름에 입고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어요. 어깨뽕이 있어서 이거를 따로 뗄 수 있긴 한데 따로 떼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깨가 좁거든요. 뒤에 그냥 단추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 진짜 키 크신 분들 원피스 관심 많으시면 꼭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빈티지 쇼핑의 끝이에요. 끝. 정말 많아요. 동묘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선 이렇게 구입을 하고 신발을 구입을 했는데 신발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는 따로 구입을 하진 않았고요. 이제 LA로 갑니다. LA는 일단 살짝 불편한 게 쇼핑거리 같은 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버로 2만 원 거리로 막 다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스트릿을 좋아해. 나는 슈프림 매장을 꼭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페어팩스라는 거리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페어팩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유명한 골프왕이라는 브랜드도 판매를 하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리셀샵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슈프림 딱 본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막 베이프도 있고 별 무슨 스트릿 브랜드들이 정말 다 있어요. 근데 막 엄청 많지는 않고 넉넉히 1시간이면 다 보는
그런 매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발 리셀 매장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프화이트나 나이키 이렇게 콜라보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막 신청해서 신발을 막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매장에 벽면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나이키랑 오프화이트가 콜라보한 것 중에 베이퍼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상가가 23만 9천 원인데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구경하기에는 재밌어요.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추천하는 거리가 멜로즈인데요. 멜로즈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글로시에 보셨죠? 글로시에도 있고요. 각종 명품들도 꽤 있고 뭔가 빈티지 샵인데 브랜드들 제품을 모아서 좀 편집샵처럼 파는 샵들이 정말 많아서 여기는 한 2시간 이상 구경할 게 있어요. 2-3시간? 제가 멜로즈 거리에서 신발을 3개인가 샀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뭔가 오프닝 세레머니 이런 것도 있고 뭐 아페세, 아크네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구경할 만 했는데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재밌어요. 먼저 이거는 제가 여름 거기 날씨가 낮에 굉장히 더운데 제가 다 긴팔밖에 없어서 반팔 블라우스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거 여름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밀리의 롤이라는 브랜드인데 별거 없어요.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서 하나에 한 4-5만 원 돈에 샀어요. 편하게 입는 블라우스인데 이 아몰이 넓어서 끝에 벌룬이 있어요. 근데 이 고무줄이 살짝 찡기더라고요. 무튼 편하게 입는 블라우스 그냥 아무거나 2개를 구입을 했고 옷이 진짜 없어서 제가 자라에 들어가서 블라우스를 샀어요. 자, 이런 수술. 와, 제가 있었던 숙소 세탁기가 정말 별로여서 옷이 다 망가졌어요. 이것도 5만 원 돈 주고 샀는데 왜 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루 입은 블라우스예요. 살짝 까슬한 니트 재질이고요. 맨날 옷이 똑같아서 너무 지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뭉친 털들을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월마트라고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마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브랜드가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플룻 오브 더 룸이라는 브랜드고요. 이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팔거든요. 근데 이거 6-7천 원이면 사는데 우리나라에 2만 얼마에 팔아요. 3만 원 돈에 5배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월마트 가시면 편한 맨투맨이나 편한 추리닝 바지 이런 무지 맨투맨 같은 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서 구입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유니버셜 갔을 때 친구들끼리 맞춰서 입었는데 질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안 입은 듯한 편한 기모 맨투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바지도 구입을 했는데 고무줄 바지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스몰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44, 55 사이즈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이 너무 커요. 저처럼 171에 한 66 사이즈를 입는 분들이 스몰 입는 거 추천하고 그냥 대부분 큰 사이즈밖에 안 남아서 사실 갔을 때 맨투맨 같은 건 좀 크게 입어도 되니까 볼만한데 바지는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되게 귀여운 산타 가디건을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입을 날이 있으면 입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너무 빈티지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진짜 빈티지한 건 왠지 사기 싫잖아요. 근데 이것도 25,000원인가에 구입을 했는데 그냥 이런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서 겨울에 언제는 한 번은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했어요. 너무 귀엽죠? 뭔가 얼굴 딱 깨끗하게 화장하면 깔끔하니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있는 것들이 그냥 막 2만 원에 팔아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막 그려져 있는 것들만 팔더라고요. 2만 원에 샀는데 이런 빈티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미국 가시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옷은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슈프림에서 구입한 모자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래퍼나 가수들이 입는 막 옷에 이렇게 슈프림 로고 박혀있는 거 아시죠? 요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그 티셔츠는 못 사요. 왜냐면 이거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소량만 만드는 건지 리셀샵에 갔을 때 하얀색이 카키색으로 그냥 슈프림 써져 있거든요. 심지어 빨간색 로고도 아닌데 이게 250만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250만 원도 아니고 2,500달러에 막 세금에 막 환율 적용하면 300만 원 가까이에 팔아요. 그래서 LA나 뭐 도쿄 막 뉴욕 이런 데서 슈프림 매장 가시면 그냥 모자만 살 생각하시면 돼요. 가방 같은 것도 팔긴 하는데 한 20 얼마에 파는데 대부분 뭔가 발매를 했다 싶으면 못 들어가요. 제가 딱 가기 전날에 슈프림에서 뭔가 발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심한데 뭐 가방이나 하나 사올까? 이러고 딱 거기 내렸는데 한 진짜 200명 가까이가 저 분명히 맨 끝에 있는 분은 매장에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끝까지 줄이 서 있더라고요. 슈프림 매장 가면 모자는 비교적 구입하기 쉽고 이 나라에서 5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 이상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지인 선물로 슈프림 나름 괜찮아요.
먼저 이건 제가 쓰고 다닌 건데요. 잔디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챔피언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이건 비교적 저렴해서 4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색 후드에 입고 다녔는데 비닐을 쓰는 방법은 많은데 이렇게 눈썹까지 써도 되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 들려서 써도 되는데 이 정도로 써서 따뜻하게 하고 다니는 비니예요. 머리 안 감았을 때 쓰고 다녔고 색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뻣뻣한 모자를 하나 구입했는데 사실 이 일자챙이 굉장히 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여러분들이 꾸기셔야 돼요. 원래 갈색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게 DP가 자주 바뀌어서 그 다음날 가니까 없더라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아서 직접 다른 제품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데 직원분들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모자인데 이것도 조절이 되고요. 제가 모자가 잘 안 어울리는데 슈프림이라서 하나 샀습니다. 네, 이렇게 모자를 구입을 했고 이제 기본 폴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생들이랑 친구들 선물로 샀어요. 이런 것들도 개당 한 5, 6만 원이면 구입을 하거든요. 혹시나 지인 선물 어떤 거 하실지 고민되면 슈프림 모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슈프림은 LA에만 매장이 있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방도 구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주바인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주바인이란 브랜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백인데 크로스가 달린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더라고요. 역시나 저는 가방에 관심이 많아서 구입을 했는데 가방이 이렇게 이중 잠금이 돼요. 대박이죠. 너무 귀여운데 겨울에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양털? 이거는 적립금 사용해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한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죠. 크로스 요 끈은 뺄 수가 있는데 그냥 달고 다니는 게 귀여운 것 같아요. 171인 제가 크로스를 했을 땐 살짝 짧은 느낌이 들었고 그냥 토트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기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것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냥 펜시점에서 벨트백으로 구입을 했는데 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고 브랜드명이 스트릿 레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매장 들어가시면 예쁜 가방들이 진짜 많아요. 다른 걸 구입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이런 깔끔한 가방 구경하고 싶으면 샌프란시스코를 꼭 가보세요. 의미 없이 자라에서 산 벨트백 스네이크죠. 이거 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냥 벨트백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고 다니려고 샀어요. 정말 벨트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발들. 진해도 아니고 신발을 진짜 많이 샀어요. 어그 슬리퍼입니다. 이거 롯데면세점에서 7만 원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그 부츠의 원조가 어그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그 신발 정품 사고 싶으신 분들은 롯데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이거 그냥 친구랑 슬리퍼로 신고 다니자 해서 7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에 각각 구입을 했는데 사이즈를 사실 땐 이게 250이거든요. 근데 250인 제가 신었을 때 240을 신어도 괜찮았어요. 너무 커서 밖에서 신고 다니긴 그렇고 저는 동네에 카페 갈 때 주로 신고 다니고 있어요. 발 너무 아플 때 밖에 나가서 신긴 했는데 이게 점점 뭉쳐요, 털들이.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신을 신발로 추천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신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입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언뎀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신발을 파는 그런 편집샵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뎀인데 나이키, 제가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1970년대에 나왔던 신발이 재발매돼서 다시 판매를 했는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었대요. 확실히 나이키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에게 좋을 만한 그런 타이틀이에요. 1970년대에 판매했던 신발. 그래서 신발 상자가 정말 커서 버리고 왔고요. 이걸 사면 양말을 주는데 양말이 완전 쓰레기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양말도 거의 이건 한 220에서 230 정도 되는 발만 들어가는 정말 늘어나지 않는 그런 폴리 양말이라서 친구를 줬고 네, 그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지 못하는데 왜 양말을 그렇게 만든진 모르겠지만 1970년대에 만들어서 그런 걸까 싶어요. 1970년대에서 만들었던 건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스펀지가 다 보이고 좋은 게 있다면 이 부분 뒷굽이 깎여 있는 거. 나이키가 이렇게 투박하게 들어있고 이거는 제가 산 이유가 제가 신발을 검은색 신발이랑 저 어그밖에 안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신발만 신고 다니기가 진짜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 대비 괜찮고 제가 또 나이키를 좋아하니까 이걸 1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반 사이즈 정도 작게 사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이거 240으로 구입했는데 신발이 크게 나와서 그런지 작게 신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와서 신발들을 샀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데케이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명품 빈티지 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많은 명품들이 다 주인분 거구나 싶었는데 위탁해서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기가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뭐 샤넬 자켓들도 진짜 많고 샤넬 가방, 뭐 정말 오래된 1970년대에 맸던 그런 가방들이 싸게는 한 3, 40에 구입할 수 있는, 물론 샤넬 같은 경우에는 뭐 200, 300 이렇게 판매하긴 하지만 그냥 구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멜로즈 거리에 있는 데케이즈에 한 번씩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발 같은 경우도 운이 좋으면 예쁜 거 구입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도 그 샤넬을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침 검은색 로퍼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구찌 제품이고요. 제가 이 구찌를 $220에 구입을 했어요. 예쁘지 않나요? 살짝 촌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유광인데요. 이게 이렇게 고리를 단 게 구찌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구찌 로퍼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행동으로 실천은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마침 이걸 $220에 파니까 완전 이득이구나 싶었는데 딱 사이즈를 맞으니까 제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사길래 그냥 저도 하나 사버렸어요. $220에 굉장히 저렴하게 샀고, 구찌 로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통 90만 원 조금 넘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이런 부분은 다 메꿔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번 더 덧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수선집에서 한번 덧대려고 해요. 메이드 인 이태리라 적혀있네요. 정말 오래돼서 그런지 구찌에 오래된 로고가 적혀 있어요. 뭔가 인터넷에서 수지아 사는 가격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샀는데 막 비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제품이에요.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검은색 신발을 진짜 잘 신거든요. 근데 로퍼라서 또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는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구입을 했고요.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반스랑 콜라보한 제품이고 작년인가 콜라보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발이 너무 아파서 맨발에 신으면 안 되는 신발인데 이렇게 티 부분으로 여기가 뚫린 부분이 있고 그냥 단화예요. 단화인데 일반 반스에 비해서 요 굽이 달려 있습니다. 새 신발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오프닝 세레머니 신발인데 이거는 좀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15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아파서 양말을 신고 신어야 되는 신발이라서 그 점이 좀 불편한데 신발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잘 산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신발을 샀는데 이거는 멜로즈에서 지나가다가 방금 본 데케이지처럼 약간 리세이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막 슈프림도 있고 그냥 그런 명품 제품들도 있고 뭔가 Y3 운동화도 많이 파는데 딱 봤는데 이 신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디다스의 이지 부스트 500이라는 신발이에요. 뭔가 나이키가 오프화이트랑 콜라보를 해서 그런 비싼 신발들을 예약제로 구입을 한다면 아디다스는 이지 부스트가 있어요. 이지 부스트 막 사려고 줄도 막 쓰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막 다 품절되고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일반 신발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발은 쥐색에 가까운데 거의 이름이 유틸리티 블랙이에요. 제 생각엔 회색인데 블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딱 신었는데 이것도 제 신발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도 판매해서 신어봤는데 그거는 살짝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넉넉한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US 사이즈로 7하고 하프거든요. 우리나라 사이즈로 250. 딱 250을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일반 신발에 비하면 발이 진짜 커 보여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같은 신발인데 옆으로 진짜 커 보이죠? 근데 착화감이 너무 좋은 게 발목 이 부분을 감싸줘서 너무 편해요. 여기가 그냥 발목을 감싸줘서 한겨울에 신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이 요즘 어글리 슈즈가 유행하면서 발이 커 보이는 신발들이 진짜 많은데 이것도 옆으로 너무 커 보여요. 이 이지부스트는 지금도 아디다스에서 가끔 막 사이트로 응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0, 500, 뭐 700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700에 이번에 모브라는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또 품절인데 미국에선 그냥 $300에 구입할 수 있고 굉장히 그냥 다양해요. 리셀샵 가면 300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도 있고 막 지브라처럼 검은색 무늬 있는 거는 $700 뭐 이런 식으로 2배로 팔고 그래요. 저는 이걸 그래서 $380에 구입을 했고 사실 $380가 전혀 저렴한 건 아니에요. 검은색 신발을 굉장히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크네에 가서도 신발을 신어봤는데 밑에가 너무 투박해서 안 샀어요. 그래서 검은색 신발 사고 싶다. 미국까지 왔는데 뭐 사고 싶다 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곳에 우연히 사이즈가 맞아서 우연히 구입을 했어요. 미국 가면 이지부스트 그나마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매장에는 450달러인데 어떤 매장엔 그냥 350달러에 막 상자 쌓아놔서 팔고, 네, 신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미국 가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아디다스엔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들어갔다가 우연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지 부스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신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 점점 어두워져서 계속 영상 막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어두운 것 같아요. 오늘 날이 너무 흐려서 계속 어둡게 찍었는데 어떤가요? 뭔가 이번 쇼핑하울은 더보기에 링크를 넣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평소 패션하울이랑은 좀 다르게 다양하게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역시나 제 취향이 묻어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옷들과는 좀 다르게 다양한 패턴도 있고, 그리고 신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옷이 다 긴 것들도 너무 많아서 재미난 쇼핑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서부 가시면 정말 재밌게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쇼핑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샌프란시스코고, 세금이 안 붙는 나라는 포틀랜드, 그리고 이렇게 스트릿 브랜드나 리셀샵을 구경하고 싶다면 로스앤젤레스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쇼핑을 또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제가 또 이런 캐주얼한 옷들도 한국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빨리 또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 패션하울도 기대를 해주시고, 미국에서 어떤 제품을 샀는지 어떤 곳에서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패션 계정 하나,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다들 놀러와 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패션하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